태국 파타야 한 달 살기입니다. 바다와 밤,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파타야입니다. 태국 동부에 위치한 파타야는 방콕에서 불과 2시간 남짓이면 닿을 수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한때 미군 휴양지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여행자와 장기 체류자들이 모여드는 다문화 도시로 변했습니다. 도시의 첫인상은 바다 냄새와 함께 낮에는 한없이 여유롭고 밤에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물드는 이중적인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타야로 가는 길입니다. 한국에서 파타야까지 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후 버스나 택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방콕까지 직항은 약 5시간 30분이 걸리며 항공료는 비수기 왕복 약 40만원대, 성수기에는 60만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방콕에서 파타야까지는 고속버스를 타면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요금은 약 6,000원에서 7,000원 수준입니다. 장거리 택시를 이용하면 약 7만원 내지 8만원이지만 두세 명이 함께 타면 오히려 편하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파타야의 역사와 도시 풍경입니다. 파타야는 원래 작은 어촌 마을이었으나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휴양지로 개발되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후 관광 산업이 발달하고 유럽과 러시아, 한국, 중국 등에서 온 여행자들이 장기 체류하면서 지금의 다국적 해변 도시가 되었습니다. 파타야 중심가는 고층 호텔과 쇼핑몰, 레스토랑이 빼곡하고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한적한 해변과 어촌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꼭 가봐야 할 관광 명소입니다. 낮에는 파타야 해변과 좀티엔 해변에서 햇살을 즐기고 해질 무렵에는 프라탐락 언덕에서 황금빛 노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전은 바다를 배경으로 세워진 거대한 목조 건축물로 한 땀 한 땀 조각된 불교 힌두교 신화를 담고 있어 경이로움을 줍니다. 외곽으로 나가면 꼬란섬에서 맑은 물과 하얀 모래를 만날 수 있고 수상시장에서 태국 현지 먹거리와 기념품을 즐기는 것도 추천합니다. 한 달 살이 중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현지인 친구와 함께한 수상시장 방문이었습니다. 시장 안쪽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달콤한 아이스테이, 태국 밀크티를 마시며 배가 지나갈 때마다 흔들리는 나무다리를 건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던 그 순간은 아직도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파타야의 맛집입니다. 파타야에는 태국 전통 요리부터 세계 각국의 음식까지 즐길 수 있는 맛집이 많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팟타이와 똠얌꿍을 먹어보세요. 50바트 약 2,000원 정도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푸드를 좋아한다면 해변가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싱싱한 새우와 게를 즐길 수 있고 서양식이 그리울 때는 유럽식 카페와 바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숙소와 비용입니다. 파타야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면 게스트하우스, 중급 호텔, 에어비앤비 등 다양한 숙소 선택지가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한 달 약 40만원, 중급 호텔은 70만원에서 100만원, 풀빌라나 고급 콘도는 150만원 이상입니다. 수도 전기 인터넷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며 장기 숙박일 경우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어와 한국인 커뮤니티입니다. 태국어가 기본이지만 파타야는 관광도시라 영어가 비교적 잘 통합니다. 한인 식당과 마트, 커뮤니티도 형성되어 있어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인 거주자는 수백 명 규모로 온라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현지 한인의 활동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 시 주의사항과 기후입니다. 파타야는 연중 더운 열대 기후이며 11월에서 2월은 건기로 가장 여행하기 좋습니다. 3월에서 5월은 덥고 습하며 6월에서 10월은 우기로 비가 자주 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우기에는 우산과 방수 슬리퍼가 필수입니다. 화폐와 환전 팁입니다. 태국 바트를 사용하며 1바트는 2025년 8월 기준 약 37원입니다. 환전은 한국에서 일부를 하고 나머지는 파타야 시내 환전소에서 하는 것이 환율이 더 좋습니다. 교통과 유심, 인터넷입니다.
시내 이동은 썽태우, 미니버스, 오토바이 택시, 그랩, 동남아 차량 호출 앱을 주로 사용합니다. 유심은 공항이나 시내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30일 무제한 데이터 유심은 약 2만 원 수준입니다. 문화 예절과 응급 상황입니다. 사원 방문 시 어깨와 무릎을 가리는 복장을 착용하고 불상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응급 상황 시는 방콕병원 파타야 같은 대형 사립병원을 이용하면 영어가 가능한 의료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파타야 해외 생활지 평가 체크리스트입니다. 파타야는 단기 여행뿐 아니라 장기 체류와 은퇴 생활지로도 많이 거론되는 도시입니다. 아래는 12가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파타야가 얼마나 장기 체류에 적합한지 살펴본 결과입니다. 생활비입니다. 파타야의 한 달 생활비는 숙소, 식비, 교통비를 모두 포함해 약 70만 원에서 120만 원 선입니다. 현지 시장이나 길거리 음식을 자주 이용하면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는 시장에서 2,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 점심은 현지식 정식 3,000원 정도로 해결하곤 했습니다. 다만 서양식 레스토랑이나 수입식 재료를 자주 쓰면 생활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임대 조건입니다. 파타야에는 콘도, 풀빌라,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가 있습니다. 장기 계약 시 월세를 깎을 수 있는 경우도 많고 가구나 전자제품이 포함된 집도 흔합니다. 하지만 전기수도 요금은 별도인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 달 350달러, 약 46만 원짜리 원룸 콘도를 빌렸는데 풀장과 헬스장이 포함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비자 정보입니다. 한국인은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지만 장기 거주를 하려면 관광비자 연장, 교육비자, 은퇴비자, OA비자 등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비자의 경우 50세 이상이어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 증빙이 필요합니다. 비자 절차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니 장기 체류를 생각한다면 미리 관련 정보를 조사해야 합니다. 물가 세부 비교입니다. 커피 한 잔이 2,000원, 맥주는 2, 3,000원, 해산물 요리는 1, 2만 원 되면 맛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필품과 외식 가격은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수입 식료품이나 유럽, 미국 브랜드 상품은 오히려 한국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장기 거주자들은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선호합니다. 기후와 환경입니다. 연중 기온이 25도에서 32도 사이를 유지하는 열대 기후입니다. 11월에서 2월은 건기로 날씨가 선선하고 쾌적하지만 6월에서 10월 우기에는 스콜성 비가 자주 내립니다. 저는 우기에도 머물렀는데 비가 올 때는 시원하고 잠시 뒤 다시 해가 쨍쨍해지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치안과 안전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변과 중심가는 치안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늦은 밤 유흥가에서는 소매치기나 바가지 요금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이 거친 편이라 도로를 건널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의료 접근성입니다. 파타야에는 방콕병원 파타야 지점 같은 대형 사립병원이 있어 의료 서비스가 우수합니다. 영어가 통하고 시설이 현대적이며 진료비도 한국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응급 상황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 교통 편의성입니다. 시내 이동은 썽태우, 공용 픽업 트럭, 오토바이 택시, 차량 호출 앱 그랩으로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은 발달하지 않았으니 장기 거주자는 오토바이 렌트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 달 동안 오토바이를 빌려 하루에 3,000원 정도로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통신, 인터넷입니다. 파타야 시내 전역에서 4G와 5G가 안정적으로 잡힙니다. 30일 무제한 유심이 약 2만 원대로 저렴하고 대부분의 카페와 숙소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회의나 영상 스트리밍도 문제없이 가능했습니다. 현지 문화, 언어 적응입니다. 태국어가 공용어지만 관광업 종사자는 영어로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미소와 존칭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 기본적인 인사말은 익혀두면 좋습니다. 사원 방문 시 어깨 무릎을 가리는 복장 규정이 있으며
신발을 벗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편의시설입니다. 파타야에는 한인 식당, 한인 마트, 교민 모임이 있어 정보 교류가 쉽습니다. 한인 부동산, 비자 대행 업체도 많아 장기 거주 준비가 편리합니다. 장기 거주 만족도입니다. 해변, 여유로운 생활, 다양한 먹거리 덕분에 은퇴자와 장기 여행자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번화가 중심지는 유흥 문화가 강해 조용한 생활을 원한다면 외곽 거주가 좋습니다. 저는 해변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살았는데 밤에도 창문을 열고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장점은 저렴한 생활비, 다양한 숙소 선택지, 안정적인 인터넷, 활발한 한인 커뮤니티가 있고, 단점으로는 비자 장기 체류 조건, 우기 날씨, 일부 지역의 치안 이슈 등이 있습니다. 추천 대상은 바다와 여유를 즐기며 다양한 활동을 원하는 은퇴자, 재택 근무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 현지 문화 적응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도 혹시 태국 여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기억해 주세요.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해외여행지 찾기 굿뉴스 GNTV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